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어젯밤에 일찍 잤는데도 말이죠. 8시간도 넘게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말 내내 집에서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엔 더 피곤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 걸까?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잠을 덜 자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완전히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가 과로 상태인 거죠. 몸은 쉬었지만 뇌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도 피곤한 겁니다. 잠은 몸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자극받은 뇌를 회복시킬 수는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침대에 누운 채로 핸드폰을 보는 건가요? 습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재미없으면 바로 넘기고 또 넘기며 연달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고 밥 먹을 때도 영상 보고 자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호대기 중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볼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파민은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의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 집중해서 일을 해내는 능력, 이 모든 게 도파민에서 나옵니다. 도파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행위는 뇌한테 도파민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보상을 받는 겁니다. 처음엔 재미있죠. 기분도 좋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뇌가 점점 무뎌집니다.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돼요. 더 자극적인 영상, 더 빠른 전환, 더 강렬한 컨텐츠를 찾게 됩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문제 중 하나로 삼는 도파민 중독이죠.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이랑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런 과한 자극이 뇌를 지치게 만든다는 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기억력 떨어지고 집중력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인지피로라고 부릅니다. 몸은 멀쩡한데 머리만 계속 피곤한 상태요. 당신이 매일 아침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몸은 쉬었지만 뇌는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였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영상을 볼 때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소리가 들리고 자막이 나타나고 배경음악이 깔립니다. 이 모든 걸 뇌가 동시에 처리해야 해요. 한 영상이 끝나면 또 다음 영상이 시작됩니다. 쉴 틈이 없어요.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 것 같지만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쳐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 상태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재미있었을 일도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친구를 만나도 대화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이미 15초마다 빠르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데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느리거나 지루하거나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전부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엔 책 한 책 더 읽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친구랑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책을 펼치면 3페이지도 못 읽고 핸드폰을 찾게 됩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지루한 장면이 나오면 핸드폰을 꺼내서 다른 걸 봅니다.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대화가 잠깐만 뜸해지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이게 다 뇌가 빠른 자극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점점 악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무뎌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원하게 되죠. 처음엔 평범한 브이로그를 봤는데 이제는 자극적인 썸네일의 영상만 누르게 됩니다. 처음엔 귀여운 동물 영상을 봤는데 이제는 놀라운 사고 영상이나 충격적인 장면을 찾게 됩니다. 그럴수록 뇌는 더 무뎌지고 현실의 모든 게 더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조용한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거나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막상 뭘 하려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꺼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쇼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의 뇌가 과부하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생각을 못 견디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텅 비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외부 자극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서 영상만 봤다고 해서 쉰 게 아니에요. 사실 뇌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안 했지만 정신 노동은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머리만 지친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피로는 수면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이런 종류의 정신적 피로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해야 하거든요. 뇌가 진짜로 쉬려면 자극이 완전히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계속 뭔가를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뇌가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뇌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해요.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 실행은 어렵습니다. 뇌가 이미 자극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하루 이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 동안은 꾸준히 해야 해요.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2주에서 3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매일 1시간 동안 아무 자극도 안 받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핸드폰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엔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어색할 수 있어요. 5분만 지나도 답답하고 10분 지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참아야 해요. 그게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1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처음엔 3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15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15분이라도 아무 자극 없이 가만히 있으면 뇌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스스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처리 못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몇 주 지나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당신은 진짜 자기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할 일은 지루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능력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1초도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2분도 못 견디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10초만 혼자 있어도 불편해합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루함을 못 견디면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깊은 생각을 못하면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면 인생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세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관찰하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둡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지금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 당신은 너무 바빴어요. 핸드폰 보느라 각종 SNS에 올라오는 쇼츠들을 보면서 자극받느라 바빠서 정작 자기 인생은 못 봤던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느라 시간을 다 쓴 거예요. 세 번째로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만지기 전에 힘든 일부터 하는 겁니다. 팔굽혀펴기 하든 일기 쓰든 찬물로 샤워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노력이 필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침의 첫 행동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거든요. 아침에 뭘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 뇌가 즉시 수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보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그 모드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힘든 일부터 하면 뇌가 능동적인 모드로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낸다는 느낌, 내가 하루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느낌이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건 도파민한테도 좋습니다. 싸구려 도파민이 아니라 진짜 성취감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얻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20개 하고 나면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좋아요. 당신이 실제로 뭔가 해냈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도파민은 뇌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자극적인 쇼츠들을 보면서 얻는 도파민은 공짜 도파민이지만 운동하고 얻는 도파민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도파민입니다. 뇌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해요.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겠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겠다, 핸드폰 하루 종일 안 보겠다, 이렇게 계획 세웁니다. 근데 이런 계획은 3일도 못 가서 무너져요. 너무 어렵거든요. 의지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팔굽혀펴기 5개만 해도 되고요. 핸드폰 아침 30분만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돼요. 습관이 굳어지면 의지력을 안 써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처음 2주가 제일 힘듭니다. 그 2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한테 조금은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뇌는 지금 도파민 과부하 상태인 거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NS 플랫폼은 수백 명의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앱을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어떤 색깔의 알림이 더 눈에 띄는지, 어떤 소리가 더 중독성 있는지, 어떤 순서로 콘텐츠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계속 스크롤하는지 전부 계산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냥 설계된 대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1시간만 핸드폰을 멀리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오늘부터 자기 전 30분에는 모든 화면을 끄고 그냥 누워 있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 뒤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2주 뒤엔 더 확실해지고요. 한 달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생각이 정리돼요. 작은 일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책 읽을 때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요. 사람 만났을 때 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볼 때 핸드폰 안 찾게 됩니다. 일할 때 30분 넘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로 잠을 잔 것처럼 개운한 기분이 드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찾던 답입니다. 당신은 더 많이 자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한테 필요했던 건 평화였습니다. 자극 없는 시간,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시간 속에서 뇌는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신은 다시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돼요. 작은 일에도 만족감을 느끼고 평범한 순간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집중력이 돌아오면 일이 잘 됩니다. 같은 시간 써도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어요. 일의 퀄리티도 올라갑니다. 실수도 줄어들고요. 의욕이 생기면 미루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거 배우기도 하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머리가 맑아지면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진짜로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관계가 깊어져요. 예전엔 친구랑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더 재미있어지고 관계가 더 의미 있어져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기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에 반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항상 피곤했던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해결책을 알았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지루함을 견디고 작지만 힘든 일부터 먼저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요. 그러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뇌가 잠깐 과한 자극에 납치당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되찾으세요. 그러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진짜 삶이 뭔지 기억하게 될 거예요.